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예수니 넘어서도 몸을 함부로 다루면 고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루 중 몇 시간 몸이 가장 조용히 물을 필요로 하는 때에 스스로를 말려버리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아직 50살이라 해도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습관은 나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뻐근하네.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 그러고는 날씨를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의 몸은 충분히 적셔져 있었습니까? 혹시 오랜 시간 말라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세 회복합니다. 밤을 새워도 물을 적게 마셔도 하루 이틀은 버텨냅니다. 그러나 예순을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스스로가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 채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몸 안에서는 피가 조금씩 끈적해지고 관절은 마른 나무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오래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는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한 그릇 떠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물을 천천히 마시고 나서야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시작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은 커피가 먼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쓴 향을 찾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물은 나중 문제로 미뤄둡니다. 그러나 밤새 우리는 8시간 가까이 숨을 쉬며 수분을 잃습니다. 땀은 느끼지 못해도 몸은 조금씩 마릅니다. 아침에 두통, 어지러움, 손끝의 저림이 꼭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조용한 갈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 몸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섰다가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체력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몸속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더 천천히, 더 힘겹게 흐릅니다. 심장은 더 애써야 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어느 날 예고 없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듣는 큰 병의 이름들 뒤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사소한 방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약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가장 값싸고 기본적인 물 한 잔에는 인색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을 혹사시키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체면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몸을 몰아붙이는 대신 달래줘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좀 아픈 건 당연하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며 배웠습니다.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작은 건조함이 쌓이면 결국 큰 균열이 됩니다. 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듯 관절과 혈관도 그렇게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비결을 찾지 마십시오. 값비싼 보약이나 어려운 운동법보다 먼저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몸을 촉촉하게 지켜주십시오. 특히 3분의 시간, 절대로 몸을 말려두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물을 놓치면 통증은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나는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물 한 잔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잘 살아보자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예수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소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눈을 뜨면 바로 몸을 일으키고 화장실로 가거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밤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습니다. 특히 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쉽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느끼지 못할 뿐 몸은 조금씩 수분을 내보냅니다. 8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그 공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이미 전날보다 조금 더 느리고 회복은 조금 더 더딥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피는 밤사이 약간 더 끈적해져 있고 혈관은 여전히 조용히 수축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지립 어지러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밤새 충분히 보충되지 못한 수분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심장과 뇌가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누워있던 몸이 일어나면 중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는 아래로 쏠리고 뇌로 가는 흐름은 잠시 줄어듭니다. 이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뉴스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 쓰러졌다는 말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먼저 숨을 고르고 침대에 앉아 몸을 잠시 깨우십시오. 그리고 준비해둔 물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한 번에 들이켜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컵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의를 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생활을 돌아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한 잔은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커피를 먼저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이 좋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속의 커피는 오히려 몸을 더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뇨 작용이 일어나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십시오. 물이 먼저입니다.
물로 몸을 적셔준 뒤에 커피를 즐기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 습관이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제는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듭니다. 밤에 적당히 마시고 아침에 다시 보충하면 됩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잘 달래면 조용히 협조해 줍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좋다. 마른 흙에 찬물을 주듯 관절과 근육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햇빛을 받으면 몸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하루가 끝날 때 드러납니다. 괜히 쌓이는 피로가 줄어들고 이유 모를 통증이 덜합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를 줄이라고. 아침에 서두르지 말고 몸의 리듬을 존중하라고.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아무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곧장 걷지 마십시오. 먼저 앉아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그것이 사소해 보여도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조금 덜 힘들어합니다. 뇌는 조금 더 맑아지고 관절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거창한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촉촉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때를 나는 하루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해는 아직 떠 있지만 기운은 이미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몸은 이 시간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는 잠시 안도합니다. 배가 부르니 힘이 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소화가 시작되면 몸의 피는 위와 장으로 더 많이 모입니다. 그만큼 다른 것은 잠시 덜 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침 이후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몸 안은 이미 조금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균형이 흔들립니다. 이 시간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물론 나이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리면은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의 흐름이 둔해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합니다. 오후는 원래 기운이 내려가는 시간인데 거기에 수분까지 부족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휘청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늘 오후만 되면 두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와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국물 조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거창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숨을 깊게 쉬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두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때로 아주 단순한 돌봄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후는 하루 중에서도 외로움이 스며들기 쉬운 시간입니다. 일이 끝나가지만 아직 집에 돌아갈 때는 아닙니다. 은퇴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는 오후는 길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처집니다. 이때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후를 인생의 후반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음이라는 아침과 열정이라는 정오를 지나 우리는 오후에 서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이 마르지 않게, 마음이 굳지 않게 돌보는 일입니다. 오후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쉽게 지칩니다. 그 피로가 쌓이면 밤잠도 깊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이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러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알람을 맞춰두어도 좋습니다. 큰 컵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연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마시면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셔 보십시오. 어깨를 한번 돌리고 목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은 몸에게 쉼을 주는 동시에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후에 한 컵 물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컵이 피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심장을 조금 덜 힘들게 하며 머리를 조금 더 맑게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모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이 오후를 힘없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에도 몸 안에는 조용한 물결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갈증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 전에 물을 건네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돌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밤 잠들기 전과 한밤중입니다. 낮에는 사람의 기척도 있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불이 꺼지고 말소리가 παι고 몸도 천천히 속도를 늦춥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순을 넘긴 몸은 밤이 되면 더 예민해집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 흐름은 더 느려지고 근육은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당겨 잠에서 깨는 일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이 얕아진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저녁 식사에 국물이나 짠 음식을 먹고도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밤새 몸 안의 균형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밤은 신장에게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워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장은 쉬지 않습니다. 피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보냅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피는 더 끈적해집니다.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면 심장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여러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평소처럼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수분과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은 해야 합니다. 큰 병을 두려워하기 전에 작은 건조함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잠들기 직전에 물을 한 컵 가득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면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작은 컵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고 나서 몸을 편안히 풀어주십시오.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도 좋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사이 근육이 덜 경직됩니다. 또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입안이 마른 느낌이 들면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물병을 두고 한두 모금만 마셔도 됩니다.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몇 모금이 목을 적시고 몸을 안심시켜줍니다. 다시 눈을 감을 때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밤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참고 있던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젊은 날의 후회, 지나간 관계,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이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몸이 마르면 마음도 쉽게 거칠어집니다. 작은 불편이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통증이 큰 두려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니 밤의 수분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몸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우리가 마르는 것은 단지 피부가 건조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줄어드는 일입니다. 물론 세월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 속에서도 덜 아프게, 덜 힘들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그리고 밤을 준비하며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혹사하지는 않았는지, 무심히 넘긴 갈증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을 한 컵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적셔진 몸은 밤을 조금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비밀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질수록 몸을 말리지 않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오늘 거창한 건강 비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3번 몸이 가장 조용히 도움을 구하는 시간에 물을 잊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오후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 그리고 밤을 준비하는 순간, 이 3번의 시간은 예순 이후의 삶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는 목이 말라도 참고 피곤해도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은 오래 함께 해준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물 몇 잔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밤이 줄어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건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하루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일처럼 작고 반복 가능한 습관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오늘 하루를 촉촉하게 시작하고 오후를 부드럽게 넘기고 밤을 안전하게 건너는 일, 그 안에 예순 이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마르지 않으면 마음도 덜 거칠어집니다. 작은 일에 덜 예민해지고 사람의 말에 덜 상처받습니다.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편안히 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렵지 않고 오후에 이유 없이 가슴이 뛰지 않으며 밤에 잠들 때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은 우리를 마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적실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쌓여 당신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일, 그것이 결국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제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